안녕하세요, 몽몽쌤입니다. 교사에게 3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죠.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시작이자 학급에 뼈대를 세우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기 초 학급 세우기를 프로젝트 수업으로 운영하여 함께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것,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데요. 안정된 학급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실천했던 기록들을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글을 보시고 교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제 책에 실려있는 학급 긍정훈육법을 바탕으로 어떻게 학급 세우기를 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세운 전반적인 계획표를 알아보고 어떤 목적에서 어떤 흐름으로 계획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간별 상세한 활동 내용은 하나씩 영상으로 제작해 볼게요. 저는 학급 세우기를 총 6일로 계획을 했고요. 첫날은 4교시, 나머지 날은 5교시로 짰습니다. 교과 수업이나 학교 행사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먼저 1일차입니다. 학기 초에는 아침 시간부터 집에 갈 때까지 모든 시간을 꼼꼼하게 지도해야 하기에 아침 시간도 아주 자세하게 설계했습니다. 교실의 학생들이 첫 등교를 하게 될 것인데 앞문에서 한 명씩 하이파이브로 인사합니다. 만일 코로나로 인해서 하이파이브가 부담스럽다면 손소독하고 주먹 인사 정도 하면 좋겠어요. 학생들 책상 위에는 교실에 있는 학급 문고를 무작위로 올려놓을 거라서 인사를 마친 학생은 그것을 보고 있으라고 합니다. 자리는 번호대로 지정해 두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 포스트잇을 2가지를 사용해서 책상에 붙이고 남녀만 구분해서 아무데나 앉게 합니다. 학생들이 모두 등교했을 때라 공식적으로 앉은 자리에서 전체 인사를 한 번 더 해요.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 소개를 하는데 시업식이 언제 시작되느냐에 따라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하기도 하고 시업식이 끝난 다음에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대부분 시업식을 일찍 했던지라 시업식 후에 제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소개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OX 퀴즈로 준비합니다. 퀴즈에 재밌는 문항 한두 개 넣어두면 저도 아이들도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자, 하나, 둘, 셋. 이건 뭡니까? 이건 동그라미 X야. 이제 본격적으로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반 친구를 찾아라 활동을 하면서 활동지에 있는 친구를 찾아서 사인을 받습니다. 매년 아이들이 재미있게 했고요. 30분 정도 진행 후에 나머지 10분 정도는 처음 만난 기념으로 교실 뒤편에 서서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기념 사진인 만큼 삼각대를 세워두고 선생님도 같이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교시에는 기본적인 것들을 안내합니다. 우선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출석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물함과 신발장도 알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물함은 번호를 미리 적어두고 뽑기로 결정을 했고요. 신발장은 보통 출석 번호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출석 번호대로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중 신호를 한 가지 알려줘요. 선생님이 손뼉을 2번 치고 검지를 들면 학생들은 손뼉은 치지 않아요. 그냥 손만 이렇게 들고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약속합니다. 이게 무척 유용하니까 꼭 해보세요. 첫날은 굉장히 분주하기에 4교시는 특별한 활동을 준비하진 않아요. 가정통신문만 해도 10장은 될 거라 가정통신문 나눠주고 학부모 편지도 출력해서 줍니다. 학급 SNS 가입 방법, 학기 초 준비해야 할 물품 등을 안내합니다. 참고로 준비물은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앉은 자리에서 제 마이크를 주고 돌아가면서 첫날을 보낸 소감을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친구들이랑 놀이를 할 때 친구들의 이름과 그런 걸 알아서 좋아. 학생들과 처음 만나는 그날 선생님은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평범하게 소개하고 싶은 선생님부터 특별한 소개를 원하는 선생님까지 총 9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칠판에 이름을 쓰고 내 이름은 정호중이라고 한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니 한자로도 한 번 더 씁니다. 그리고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 삼행시로 선생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정호중 선생님은 사실 호빵맨. 3단계는 퀴즈로 선생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항상 1번 문제는 선생님은 미남이다로 OX 퀴즈를 합니다. 아이들의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농담을 날리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선생님에 대해 오픈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담아 OX 퀴즈나 초성 퀴즈로 담으면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중간 레벨로 왔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선생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고를 손에 들며 선생님은 연고같이 몸이나 마음에 상처가 났을 때 보듬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4단계가 사물을 사용해 선생님의 가치관을 짧고 강렬하게 전달했다면 5단계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담은 그림책을 읽어주며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숫자로 선생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담도담에서 이현정 선생님께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6, 3, 28, 5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오늘 만난 여러분은 선생님이 6번째로 만난 제자들이에요. 세 번째, 영어 교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8은 뭘까요? 정답! 바로 선생님의 나이입니다. 나이를 밝히고 싶지 않다면 100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작년에는 5학년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120이라는 숫자가 무엇인지 아나요? 일주일에 3번, 40주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될 시간이에요. 120시간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만들어 봅시다. 어때요? 의미 있지 않나요? 드디어 고레벨입니다. 선생님에게 약간의 준비가 더 필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더 기억에 남는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방식은 기자회견입니다. 학생들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유쾌하게 잘 대처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패스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패스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고 시작합니다.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받으면 학생이 손들고 질문할 때보다 패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선생님을 조금 더 오픈해야 한다는 점과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레벨로 분류했는데요. 바로 선생님의 어릴 적 사진들을 방출하며 소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사진을 보여주며 선생님이 이때 좋아했던 것, 힘들었던 것, 아쉬웠던 것을 소개하면 아이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앨범을 뒤져야 한다는, 앨범이 어딨지? 마지막 최고 레벨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바로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선배들의 영상 편지입니다. 이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선생님에 대해 대신 소개해줘 라고 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친구들을 인터뷰하고 영상까지 만들어 옵니다. 물론 안 좋은 내용은 선생님이 편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알아서 잘 만들어 옵니다. 영상 제작이 어려운 저학년은 사절지 정도의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적어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선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라 학생들이 더 호기심을 갖고 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을 소개하는 9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이들과 조금 더 특별한 만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몽몽쌤입니다. 제 어릴 적을 떠올려 보면 새학기 첫날은 학교 가기 싫었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반 친구들은 누굴까 기대도 되었지만 걱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새학기 첫날에는 간단한 놀이이자 활동을 통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우리 반 친구를 찾아라 라는 놀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출력하여 나누어 줍니다. 활동지는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한데요. 질문에 쓰여 있는 친구를 찾아 미션을 수행하고 사인을 받으면 됩니다. 질문을 보실까요? 안경을 끼고 있거나 청바지를 입은 친구는 금방 찾을 수 있지만 형제 자매 중에 첫째인 경우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친구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해야겠죠. 그런데 위에 중요한 규칙 두 가지가 보이네요. 질문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한 명에게만 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바지를 여러 명이 입고 있어도 한 명한테만 사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규칙이 사인은 한 사람에게 한 개만 인정됩니다. 만일 안경을 쓴 친구가 한 명밖에 없다면 그 친구에게는 다른 항목이 해당되더라도 안경을 끼고 있는 친구 항목에 사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과거에는 질문만 하고 사인을 받게 했었는데 조금 더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션을 설정했습니다. 미션은 선생님 학년에 맞게 바꾸셔도 됩니다. 시간은 친구를 찾고 한 명 사인 받는데 1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서 25명 기준으로 25분 정도 주었습니다. 친구에 대해 알아보고 친해지는 것이 목적인 만큼 보상을 주거나 경쟁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즐기는 데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선생님도 같이 참여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마지막에 사인을 받은 친구의 수와 미션을 성실히 수행한 친구가 누구였는지 물으며 박수를 쳐줍니다. 활동을 마칠 때는 활동을 한 소감과 우리 반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골고루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반 친구를 찾아라 활동으로 새학기 첫날 학생들의 긴장을 누그러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주의 집중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면 주의 집중 방법은 적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학년을 할 때 스스로 수업을 녹화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시간 내에 집중 신호를 5번 이상 사용하는 거예요. 제 수업이지만 아주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필요한 상황이 있으니 상황별로 어떤 집중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 주의 집중 방법을 다르게 쓰고 있어요. 전체가 어선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일부만 딴짓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든 다른 친구든 TV든 칠판이든 어디를 바라보게 만드는 집중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전체가 어수선할 때는 선생님이 애들에게 야 얘들아 조용해 여기 봐 여기 봐 라고 하면 아이들이 더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크게 소리를 내면 그때만 잠깐 집중하고 또다시 어수선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큰 소리로 말한다면 선생님 목이 나만하지 않겠죠? 그래서 전체가 소란스러울 때는 말이 아닌 동작으로 신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박수를 2번 치고 검지를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본 사람은 똑같이 검지를 들고 선생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박수를 치진 않아요. 이게 더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이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곳을 보고 떠드는 학생이 있다면 주변의 친구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눈치 톡톡 주라고 해요. 검지로 아주 살짝 톡톡 하면서 알려주는 것이죠. 절대 세게 누르지는 않도록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일부가 딴짓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선생님이 말을 사용해도 아이들에게 잘 들릴 테니 말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포인트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 25명 중에 15명이 선생님을 보고 있습니다. 19명으로 늘었고요. 거의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비슷한 방식으로 열심히 집중하는 학생을 칭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 우리 호중이가 가장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집중하는 호중이를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모두 집중했다면 모두가 집중해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간단히 덧붙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에 고마움을 표시하면 아이들은 더 잘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집중 방법은 특정한 곳을 바라보게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영이가 발표를 해야 한다면 지영이를 바라보아야겠죠. TV에 무언가 나오고 있다면 모두가 TV를 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저 역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세요를 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영이를 이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보세요 라고 대답하도록 약속하는 것이죠. TV를 보세요 이거죠. 선생님을 학생들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주의 집중 방법을 사용할 때 생각해보면 좋을 점도 있는데요. 과거에 흔하게 사용했던 이 손머리 방식은 포로를 연상시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사 중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학부모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올려서 집중시키고 싶을 때는 손머리보다는 손하트로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몽몽쌤이었습니다.